너무 외로웠어요. 그 맘 이해해요. 30년 전 짝사랑했던 그 사람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5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 그것도 유부남. 모텔 침대 위로 쓰러지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블라우스 단추가 하나씩 풀릴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이미 멈출 수 없었습니다. 침대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소리, 창밖 자동차 소리, 그의 거친 숨소리,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62의 나이에 5년 만에 저는 다시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작자 고울입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즐거운 시간 되세요. 저는 올해 62입니다. 남편 정태수를 떠나보낸 지 5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 사람은 57의 나이에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 사람. 여보, 나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그렇게 말하던 남편은 결국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내고 1년상을 마치고 나니 제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며 바쁘고 딸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습니다. 혼자 남은 분당 아파트는 너무 넓고 조용했습니다. 밤마다 남편이 누웠던 침대 반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3년을 보냈습니다. 4년째 되던 해 친구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좀 나와. 집에만 있으면 병난다. 어디를 나가? 골프라도 배워봐. 요즘 다들 치잖아. 처음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공허한 일상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봄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집 밖으로 나오게 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올해 초 친구의 소개로 골프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모여 주말마다 라운딩을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쯤 지났을까요? 어느 토요일 아침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새로운 회원을 소개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박민수? 그 이름, 그 목소리, 그 얼굴. 30년 전 대학교 2학년 때 같은 과였던 남학생이었습니다. 제가 몰래 좋아했던, 하지만 고백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 혹시 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이세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어머, 설마. 박민수 씨? 네, 맞습니다. 세상에, 진짜 오랜만이네요. 제 입에서 환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멋있었습니다. 회색 머리가 되었지만 오히려 더 품이 있어 보였고 체격도 여전히 탄탄해 보였습니다. 네이비 골프 폴로 셔츠가 그에게 잘 어울렸습니다. 나는 어떻게 보일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관리를 소홀히 했던 제 모습이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운 좋게도 새 골프웨어를 입고 나왔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손질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같은 팀으로 라운딩을 돌았습니다. 18홀을 도는 내내 저는 그의 존재가 너무 의식되었습니다. 그가 스윙할 때마다 몰래 쳐다봤고 그가 웃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 왜 이러지? 예순이 넘어서 무슨 소녀 같은 반응이야. 스스로에게 타박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라운딩이 끝나고 클럽하우스 식당에서 뒤풀이가 시작됐습니다. 동호회 사람들이 둥그렇게 앉아 소주와 맥주를 마셨습니다. 민수 씨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민수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평범하게 살았죠. 회사 다니다 작년에 퇴직하고 지금은 이렇게 골프나 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수진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냈어요. 암이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괜찮아졌어요. 자식들도 다 컸고 이제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아렸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전히 슬펐지만 동시에 이제는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술이 점점 돌기 시작했습니다. 동호회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졌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저도 소주를 계속 마셨습니다. 원래 술을 잘 못하는 편인데 오늘은 왠지 마시고 싶었습니다. 수진 씨, 술 좀 천천히 드세요. 많이 취하시는 것 같은데요. 민수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요. 30년 만에 옛 친구도 만났는데 제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술 때문인지 아니면 그 앞에 있어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 10시쯤 뒤풀이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택시를 잡아타고 흩어졌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서 휴대폰 택시 앱을 만지작거렸지만 화면이 자꾸 흔들려 보였습니다. 택시 잡으세요? 민수 씨가 다가왔습니다. 네,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앱이 자꾸 오류가 나네요. 제가 대신 불러드릴게요. 어디까지 가세요? 분당이요. 아, 저도 분당인데. 그럼 같이 타고 가시죠. 택시에 올랐습니다. 차 안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민수 씨, 네, 저 너무 취했나 봐요. 머리가 빙빙 돌아요. 괜찮으세요? 집 주소 알려주시면 바로 데려다 드릴게요. 주소가 기억이 안 나요. 어떡하죠? 실제로는 주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순간이 끝나는 게 아쉬웠습니다. 휴대폰 좀 봐도 될까요? 주소 찾아볼게요. 네. 그가 제 휴대폰을 확인하는 동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수진 씨, 정말 주소 기억 안 나세요? 잘 모르겠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가 기사님께 말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모텔로 가주세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모텔이라고 했나? 술에 취했지만 그 말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텔에 도착했습니다. 민수 씨가 저를 부축해서 2층 객실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전형적인 모텔 방이었습니다. 더블 침대, 작은 테이블, 벽에 걸린 TV. 여기 앉으세요. 그가 저를 침대 가장자리에 앉혔습니다. 물 좀 드릴게요. 물을 받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민수 씨, 네,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큰 손이었습니다. 민수 씨, 사실 저 말이에요. 네. 대학 때 민수 씨 좋아했어요. 30년을 품고 있던 비밀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진짜예요. 근데 민수 씨가 먼저 말 걸어주지 않아서 저도 용기가 안 났어요. 저도 수진 씨 좋아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만약 우리가 용기를 냈더라면 어땠을까? 저는 천천히 그에게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민수 씨,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30년을 기다린 키스였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엔 점점 깊게. 제 손이 그의 목덜미를 감쌌고 그의 손이 제 허리를 어루만졌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왜 멈출 수가 없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키스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더 급하고 간절했습니다. 옷깃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블라우스 단추가 하나씩 풀렸고 그의 셔츠도 어느새 벗겨져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 그것도 30년 전 짝사랑했던 사람. 죄책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등을 따라 내려갔고 저는 작게 신음했습니다. 수진 씨, 민수 씨, 우리는 침대 위로 쓰러졌습니다. 그의 품이 따뜻했습니다. 침대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소리, 서로의 거친 숨소리, 창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모든 게 생생했지만 동시에 꿈 같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모든 게 끝나고 우리는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땀에 젖은 몸을 식혔습니다. 민수 씨, 네. 이거 꿈 아니죠? 꿈이 아닙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저는 그의 팔을 베고 누웠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그는 유부남입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후회할까? 하지만 후회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행복했으니까요.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옆을 보니 민수 씨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몰래 쳐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후회하고 있는 걸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민수 씨, 깨셨어요? 잠 못 주무셨어요? 조금 잤습니다. 거짓말인 게 느껴졌습니다. 민수 씨, 어젯밤 일 후회돼요? 아니요. 후회는 안 됩니다. 다만 복잡하네요. 저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 씨, 우리 이거 비밀로 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요. 그냥 우리 둘만 아는 걸로. 그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였지만 말을 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말아요. 어젯밤은 그냥 술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저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모텔을 나와 택시로 집까지 왔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민수 씨도요. 헤어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골프 모임 나오실 거죠? 아마도요. 그럼 그때 봐요. 집에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목에 희미한 자국도 보였습니다. 내가 진짜 그런 짓을 했구나. 60이 넘은 나이에 유부남과 하룻밤을.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느껴본 설렘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수 씨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잘 들어가셨어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네,
잘 들어왔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아니에요. 그럼 다음 주에 봐요. 네. 대화를 끝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시 그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민수 씨와는 카톡으로 몇 번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인사였지만 점점 일상적인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요즘 뭐 하세요? 저녁은 드셨어요? 마치 연인처럼 대화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골프 모임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 골프웨어를 입고 머리도 특별히 신경 써서 손질했습니다. 연한 분홍색 골프웨어가 제게 잘 어울렸습니다. 골프장 주차장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민수 씨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 씨.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어색한 대화였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서로의 눈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라운딩 내내 저는 민수 씨만 의식했습니다. 그가 티샷을 할 때마다 몰래 쳐다봤고 그가 제 쪽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른 남자 회원들도 제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수진 씨, 스윙 정말 좋아요. 수진 씨, 점심때 제가 옆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노골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수 씨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운딩이 끝나고 이번엔 뒤풀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서 민수 씨와 마주쳤습니다. 민수 씨, 네.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민수 씨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근처 카페에 함께 갔습니다. 조용한 2층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 드실래요? 네.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 씨, 네. 지난번 일 정말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습니다. 저는 요즘 계속 그 생각이 나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죠? 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민수 씨 생각이 날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 저 정말 외로웠어요. 남편 떠나고 나서 5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저도 비슷합니다. 아내와는 오래전부터 대화가 끊겼고 정년 퇴직하고 나니 더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봐요. 서로 외로운 사람들이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손을 살짝 만졌습니다. 민수 씨, 우리 가끔 이렇게 만나면 안 될까요? 그게 아무도 모르게요. 그냥 커피 마시고 밥 먹고 그런 거요. 잠은요?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잠시 망설였지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도 포함해서요. 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수 씨와의 은밀한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2주에 한 번씩이었습니다. 골프 모임이 있는 토요일 오후 라운딩이 끝나면 따로 만났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저녁을 먹고 그리고 모텔로 갔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첫 번째만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모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자연스럽게 포옹했고 키스로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술도 안 마셨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침대 위에 쓰러졌습니다. 이번엔 더 천천히, 더 섬세하게 서로를 느꼈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몸 구석구석을 어루만졌고 저는 눈을 감고 그 감촉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진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사랑인지 욕망인지 외로움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순간만큼은 제가 여자라는 걸 느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어느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가 된장찌개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아침에 끓여왔어요. 이걸 언제 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만들었어요. 맛있겠네요. 빨리 먹어요. 식기 전에 그가 먹는 모습을 보니 행복했습니다. 마치 남편을 챙기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남편보다 더 정성스럽게 챙기고 있었습니다. 제 아파트에 그를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민수 씨, 목마르시죠? 뭐 드릴까요? 물 한 잔이면 됩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제가 물잔을 들고 왔습니다. 여기요. 고맙습니다. 제가 그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민수 씨, 요즘 행복해요? 네, 행복합니다. 저도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우리는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 씨, 나중에 우리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저는 가끔 상상해요. 민수 씨랑 매일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수진 씨, 농담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2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어느새 우리 사이엔 단순한 육체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생겼습니다. 영화도 함께 보러 갔습니다. 민수 씨, 무슨 영화 볼까요? 수진 씨가 고르세요. 그럼 이 멜로 영화 어때요? 좋습니다. 극장 안은 한산했습니다. 뒷자리 구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영화가 시작되고 조명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 씨, 네. 이렇게 데이트하는 거 오랜만이에요. 저도요. 스크린에서는 남녀 주인공이 키스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는 민수 씨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극장 안에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뿐인 것 같았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수 씨, 산책할까요? 좋습니다.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민수 씨, 손 잡아도 돼요? 여기서요? 네, 아무도 우리 모르잖아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공원을 걸었습니다. 우리 정말 연인 같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질문에 그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 사랑은 오래갈 수 없다는 것도. 어느 날 민수 씨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에요? 헤어핀 때문에 아내가 의심하고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떡해요? 제 헤어핀이었나 봐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그냥 조심하면 돼요. 민수 씨, 우리 잠시 만남을 줄일까요? 좀 더 생각해보죠.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했습니다. 들킬 뻔했습니다. 아니, 이미 반쯤 들킨 건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에게도 미안하고 민수 씨에게도 미안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예순이 넘어서 유부남과 바람을 피우고 있는 여자. 그게 지금 제 모습입니다. 일주일 동안 민수 씨와 만나지 못했습니다. 카톡으로만 간단히 안부를 물었을 뿐입니다. 잘 지내시죠? 네, 덕분에요. 조심하세요. 수진 씨도요. 그렇게 짧은 대화만 오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관계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끝날지.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골프 동호회 모임 날이었습니다. 꼭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 씨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골프장에 도착하니 그도 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 씨. 안녕하세요. 간단히 인사를 나눴지만 눈빛으로는 더 많은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 수 있었습니다. 라운딩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따라 다른 남자 회원들이 제 주변에 더 많이 모였습니다. 수진 씨, 오늘 스윙 정말 좋은데요? 수진 씨, 점심때 같이 앉으시죠. 수진 씨, 저번에 말씀드린 그 식당 언제 한번 가실래요? 노골적인 구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 눈엔 민수 씨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운딩이 끝나고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민수 씨가 뒤따라왔습니다. 민수 씨, 네. 시간 괜찮으세요? 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근처 조용한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수 씨, 요즘 어떠세요? 힘듭니다. 무엇이요? 모든 게요. 수진 씨 생각도 나고 아내에 대한 죄책감도 들고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요. 저도 그래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 씨를 만나면서 행복했어요. 진짜 오랜만에 느껴본 행복이었어요. 근데 동시에 이게 잘못됐다는 것도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 씨, 네.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 질문을 드디어 꺼냈습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민수 씨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합니다. 아마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민수 씨를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왜 이렇게 힘들까요? 잘못된 사랑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잘못된 사랑? 저는 유부남이고 수진 씨는 자유로운 몸이잖아요.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공평해져요? 민수 씨가 이혼하면? 그게 민수 씨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침묵이 곧 답이었습니다. 민수 씨,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민수 씨가 결정할 때까지요. 수진 씨, 하지만 너무 오래는 못 기다려요. 저도 외롭거든요. 알겠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네, 알겠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다리는 여자는 비참하다는 것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채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음 날 일요일 오후 민수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 씨, 지금 시간 있으세요? 있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저번 그 공원에서 만나요. 1시간 후 공원 벤치에서 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 씨, 저 결정했어요. 뭐요?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민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에요.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 관계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끝날지. 수진 씨, 민수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민수 씨가 아내분과 헤어질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변명하지 마세요. 저도 알아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을 버리고 저를 선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 씨, 저는 진짜 행복했어요. 2달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이 이상 가면 우리 둘 다 더 아플 것 같아요. 수진 씨, 제가 민수 씨도 아시잖아요. 이게 답이라는 거. 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도 원해서 시작한 거니까요. 정말 미안합니다. 민수 씨, 아내분한테 잘해주세요. 그분도 외로우실 거예요. 네. 그리고 행복하세요. 수진 씨도요. 일어섰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민수 씨. 안녕히 가세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면 다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에 올랐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으윽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핸들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전 고백하지 못했던 첫사랑. 30년 후 다시 만나 2달간 사랑했던 사람. 이제 영원히 떠나보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아파트, 남편이 없는 집, 민수 씨도 없는 집. 이제 다시 혼자입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편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미안했어요. 이제 정신 차렸어요.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혼 반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벗어두었던 반지. 손가락에 끼워봤습니다. 조금 헐렁해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제 인생을 살아볼게요. 당신이 허락해 주시겠죠? 다음 날 월요일 골프 동호회 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저 동호회 그만둘까 합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좀 생겨서요. 그래요? 아쉽네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후련했습니다. 이제 민수 씨를 마주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이었습니다. 며칠 후 대학 동창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선아, 나 미선이. 수진아. 웬일이야? 요즘 뭐해? 나 그냥 이것저것 하지. 너는? 나도 그냥. 근데 미선아, 우리 여행이나 갈까? 여행? 갑자기? 응. 제주도든 어디든. 둘이서. 좋지. 언제? 다음 주? 오케이. 전화를 끊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3박 4일. 바다를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냥 쉬는 시간. 짐을 싸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60이 넘은 제 얼굴. 주름이 늘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민수 씨와의 2달은 제게 선물이었습니다.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아직 설렐 수 있다는 것. 아직 여자로서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입니다. 그 사랑은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요가 수업을 등록했고 독서 모임에도 가입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간단한 된장찌개와 김치.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네. 혼자 먹는 밥이 외롭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잘 지내시죠?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아내분한테 잘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었습니다. 나도 행복할 거예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민수 씨가 없어도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고. 그것이 진짜 자유라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작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요즘 읽고 있는 에세이였습니다. 혼자 사는 법이라는 제목의 책. 책을 읽다가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경험이다. 그 경험이 우리를 성장시킨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 씨와의 2달은 소유할 수 없었지만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경험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고 이제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책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꽃집이 보였습니다. 들어가서 장미 한 송이를 샀습니다. 빨간 장미. 누구 주시려고요? 점원이 물었습니다. 저 주려고요. 아, 네. 예쁘게 포장해 드릴게요. 집에 돌아와 장미를 꽃병에 꽂았습니다. 거실 테이블 한가운데 빨간 장미가 빈 집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진아, 잘하고 있어.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앞으로도 잘할 거야. 그날 저녁 거울 앞에 섰습니다. 62의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있고 흰머리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야. 민수 씨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30년 전 고백하지 못했던 첫사랑. 30년 후 잠깐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이제는 작별한 사람. 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경험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순이 넘어도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을. 안녕히 계세요, 민수 씨. 행복하세요. 저는 제 자리에서 제 방식대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게, 자유롭게, 당당하게. 그것이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요즘 부쩍 날이 차가워졌죠. 항상 건강 챙기시면서 지내시길 바랍니다.